광복 75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일본식 지명을 사용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왜곡된 일본식 지명을 바로잡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우리 결의 얼과 혼을 담은 한국어에도 일본어 찌꺼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생활 속 일본어 잔재와 사용 실태를 살펴봅니다. 과거 일제가 조선의 쌀과 자원을 일본으로 보냈던 개항장이 역사 교육의 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일제 수탈의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해 관련 유산 보존이 필요해 보입니다. 광복 후 남북 이념 갈등 속에 만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던 여순 사건. 사건 발생 72년 만에 특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특집 뉴스입니다. 제75주년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에 빼앗겼던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은 날이죠. 광복은 문자 그대로 빛을 되찾음, 빼앗긴 주권을 다시 찾았다는 뜻입니다. 나라를 되찾았으니 이 땅에 빛이 돌아왔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일제 치하의 오랜 어둠을 뚫고 다시 빛을 되찾은 광복절이 올해로 75주년이 됐습니다. 75년 전 이 땅 구석구석에 울려 퍼졌던 만세 소리. 오늘 헬로티비 특집 뉴스와 함께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 개항장은 일본과 중국의 근대 건축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곳인데요. 동시에 우리 민족의 아픔을 간직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과거 일제가 조선의 쌀과 자원을 일본으로 보내는 통로로 이용했기 때문인데요. 일제 수탈의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해서라도 관련 유산 보존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강화도 조약에 따라 지난 1883년 조성된 인천 계양장. 일제는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계양장에 은행을 설치했지만 실제로는 조선으로부터 빼앗은 자원을 복원하고 일본인이 상권을 장악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는 건물 외관만 남았지만 금고 규모를 통해 당시 조선의 수많은 자원이 일제로 흘러갔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금고하면은 작은 정도의 규모를 생각하는데 이렇게 건물 정도의 위치를 할 정도라면 그만큼 금고 안에 넣어둘 만한 내용물이 많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그 금광 채굴권이라든가 혹은 또 금괴라든가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 수탈에 가장 앞장섰던 그 현장의 모습이 아닌가. 쌀과 콩의 품질을 표준화한다는 이유로 지난 1896년 개설된 미두추인소. 미두추인소 역시 쌀 가격을 조작한 일제가 그의 쌀 가격을 맞추는 식의 투기 행위를 조장하면서 많은 조선인들의 피해를 낳았습니다. 일본에게 빼앗기고 그래서 약간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도 숙이지 않고 끝까지 이겨낸 우리 조상님이 대단해요. 우리나라 역사는 다른 나라가 침입하지 않고 영원히 됐으면 잘 됐으면 좋겠고 특히 이곳 계양장은 독립운동가였던 백범 김구 선생이 투옥 당시 한국건설 노역에 동원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있던 김구는 지난 1914년 인천 감리서로 이감돼 2년 동안 인천항 일부두 축항공사 노역에 동원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구는 연암이던 호를 평범한 사람이라는 의미의 백범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인천감리서와 미두추인소 등 많은 건물들이 사라진 상황.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제 수탈의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해 관련 유산들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인정하고 과거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야 할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공간인 인천 계양장에는 일제 당시에 고통받았던 우리 민족의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이번엔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대구 경북 지역으로 가보죠. 특히 대구는 구석구석 일제에 맞서 싸운 우리 선조들의 발자취가 남겨져 있습니다. 광복절을 맞이해 권수경 기자가 대구의 뜻깊은 항일운동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붉은 벽돌로 세운 서구식 건물 조양회관. 아침 해가 비치는 곳이란 이름엔 조선의 빛을 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최대 1,000명까지 모일 수 있는 대광당과 인쇄공장 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지역 청년들의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계몽운동의 거점이 됐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의 광복을 대구에서 가장 먼저 알고 퍼뜨린 곳도 조양회관이었습니다. 조양회관은 대구에서 유일하게 건물을 완전 해체하여 이전 복원한 근대 건축물이란 사실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생활과 시대 정신과 독립투쟁 정신이 그 공간 속에 고스란히 배어있는 역사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제가 남긴 깊은 상처도 대구에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자연동굴이 아닌 일제가 군사적 목적으로 판 동굴진지입니다. 일본이 미군과의 결전에 대비해 대포와 전쟁 물자, 탄약을 저장했습니다. 이 굴을 뚫기 위해서 주변에 살던 주민 3천여 명이 강제로 동원됐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변변한 장비 없이 오직 곡괭이로만 이 굴을 파야 했습니다. 생생한 일제 침략의 현장. 보통 동굴진지 대부분이 해안가에 위치하지만 내륙에 있는 국내 유일한 곳으로 근대사 연구에서 귀중한 자료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는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 있습니다. 1920년대 일본식 목조 건물. 위안부 피해자 김순학 할머니가 우리들을 잊지 말아달라며 유언과 함께 기부한 5천만 원이 씨앗이 됐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 그 투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제 만행의 산증인인 할머니들의 증언도 펼쳐집니다. 요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 눈으로 보고 이렇게 듣는 것들을 위주로 믿는데 사실 그런 자료들이 자꾸 사라지고 또 이런 특수한 경험들은 어떻게 기회가 안 나온다면 사실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역사의 아주 아픈 부분입니다. 광복절을 품은 이번 연휴, 대구에서 대한민국 독립 역사의 흔적을 느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다음으로 둘러볼 지역은 전라북도 남원입니다. 우리 사회의 친일 잔재 청산 작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데요. 친일 작가가 그린 남원시 춘향사당의 춘향 영정이 철거된다는 소식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춘향사당에 있는 남원 광활루는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이 전북 남원시가 친일 작가 이당 김은호 씨의 작품을 곧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 광활루원 춘향사당입니다. 이곳은 현재 누수 예방을 위한 지붕 개보수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수 방지를 위해서 기와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 동시에 사당 안으로 들어가는 단신문이라고 있는데 개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원시는 춘향사당 개보수 작업과 함께 사당 안에 있는 춘향 영정 교체 논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춘향 영정은 지난 1939년 김은호 화백이 그렸다가 6.25 전쟁 때 훼손되자 김화백이 1961년 다시 제작한 실물 크기의 복사본입니다. 김화백은 친일 활동으로 친일 반민족행위 명단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춘향 사당에 걸려 있는 영정이 친일 작가의 작품이라는 지적이 많아 현재 관련 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체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남원시는 광활루원 내 춘향 사당에 걸려 있는 이당 김은호 화백의 춘향 영정을 강주수 화백의 작품으로 교체할 계획을 세우고 문학의 관계자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원 지역 시민 종교단체들은 친일 작가의 영정을 봉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철거를 요구해왔습니다. 새로 내걸 춘향 영정은 강화백이 지난 1931년 그린 것을 사진으로 복사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현재 남원 향토박물관에 보관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남호입니다. 이어서 강원도로 가봅니다. 강원도 양구군이 남면의 명칭을 국토 정중앙면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특징을 홍보하고 일제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인데요. 광복 75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일본식으로 왜곡된 지명을 사용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양구군 남면 도촌리 산사 18번지. 인공위성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한반도의 정중앙점이 있는 곳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농촌마을이 국토의 중심으로 확인되면서 주민들은 지역 정체성 찾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광복 75주년을 맞아 남면이라는 일본식 지명을 지역 특징을 살린
국토 정중앙면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갈랐던 게 다 그 일제의 어떤 잔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뭐 국토 정중앙면도 좀 부각시키고 또 그런 부분도 잔재도 청산하는 의미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도 일제 흔적을 지우고 지역 특색을 알리기 위해 2009년 서면 지역의 명칭을 한반도 면으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때 왜곡된 지명이 100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행정 편의에 따라서 일본식으로 지어진 동면, 서면, 남면, 북면 등은 여전히 전국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서울의 인사동과 인천 송도 등도 창씨개명처럼 우리의 얼과 민족성을 발설하기 위해 일본인들에 의해 바뀐 이름입니다. 창지 개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이름들을 갖다가 자기들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어를 이제 말살하는 그 정책의 하나로 일본의 잔재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거, 이거 참 한심스럽죠. 그러면은 우리의 전통어리 살아날 수가 있나요? 10여 년 전부터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이 같은 지명 정비 사업이 추진되긴 했지만 성과는 미비합니다. 일본식 지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지명 변경에 따른 혼선과 막대한 비용 부담 등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유의 문화를 말살하기 위한 이런 기계적인 일본식 지명은 우리 고유의 이름으로 바꿈으로써 우리 민족과 우리 민족 고유의 정체성을 되찾는 계기로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1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지만 친일 작곡가가 지은 교가와 잘못된 일본어 사용 등은 생활 속에 그대로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 지 7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우리 무관심 속에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해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우리 결의의 얼과 혼을 담은 말, 바로 한글이죠. 하지만 광복 75주년이 되도록 여전히 우리 생활 속 일본어 찌꺼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생활 속 일본어 잔재와 그 사용 실태를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혜은 아나운서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혜은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가 75주년 광복절이잖아요. 김남호 아나운서는 올해 광복절에 태극기 개양하실 거죠? 네, 물론이죠. 당연히 태극기 달아야죠. 그런데 방금 이혜은 아나운서가 개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일본어 잔재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태극기를 개양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개양이라는 말의 어원이 일본어 잔재라고 합니다. 이 개양은 높이 건다는 뜻의 일본식 한자어인데요. 발음 함께 들어보시죠. 개요, 개요, 개요. 네, 일본어에서 나온 말이라서 태극기를 개양한다는 말보다는 태극기를 올린다 혹은 단다, 달아 올린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상징이자 국기인데 개양이란 표현만큼은 시급히 다른 말로 바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늘상 사용하던 말들이라 쉽게 바꾸기가 쉽진 않겠지만 하지만 태극기만큼은 개양 대신 단다는 말로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일본어 잔재가 셀 수 없이 많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비록 한글로 표기되고 있다 하더라도 일상에서 흔하게 쓰이는 용어 중 상당수가 일본식 표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 좋은 부부를 가리켜서 흔히 인꼬 부부라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 이 인꼬 부부에서 인꼬는 일본어 엔가라는 한자의 일본식 발음입니다. 이 발음도 들어보시죠. 인꼬, 인꼬, 인꼬. 네, 국립국어원의 말다듬기 위원회가 지난해까지 정리한 순화 및 표준화 대상어는 4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살펴보면 인꼬 부부는 원앙 부부, 그리고 단도리는 채비, 소보로빵은 곰보빵, 그리고 또 오지는 두매 산골로 표현을 해주시고요. 유도리는 융통이나 융통성으로 바꿔서 표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는 모찌는 찹쌀떡, 스키다시는 곁들이 안주, 엔코는 떨어짐 등으로 바꿔 쓰는 것이 좋겠고요. 또 짬뽕 역시 초마면으로 바꿔 쓰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생활 속 일본어의 바른 우리말 좀 더 살펴볼까요? 구라는 거짓말, 애매하다는 모호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시고요. 또 기스는 상처, 간지는 멋으로, 다대기는 다진 양념, 뽀록은 들통, 땡깡은 투정,
망년회는 송년회로 바꿔 써주시고요. 쇼부는 승부, 고참은 선임 등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마치 우리말인 듯 헷갈리는 말들 그리고 생각보다 자주 쓰이는 이런 일본어 잔재가 많네요. 그런데 이런 일본식 용어가 일상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용어에서도 아직까지 많이 쓰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순화시키려는 노력이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지만 행정 용어나 법률 용어, 일반 서식에 쓰이는 용어 등은 거의 일본식 한자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공람은 돌려봄으로, 감봉은 봉급 깎기로, 공시는 알림으로 쓰는 것이 올바른 우리말 표현이고요. 과세는 세금, 건폐율은 대지 건물 비율, 하청은 아래 도급으로 풀어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살펴볼 곳이 건설 현장인데요. 이 건설 현장에서도 일본어 잔재가 매우 심한 편입니다. 구배는 기울기, 시담은 협의, 공구리는 콘크리트, 아시바는 발판 등으로 풀어 쓰는 것이 낫겠습니다. 네, 또 스포츠, 특히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야구 용어들도 일본식 한자어가 많은데요. 도루나 병살, 사구 등도 모두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린 낱말들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말 속 일본어 잔재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요. 최근에는 각 지자체에서도 앞다퉈서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일본어 잔재 청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익숙하게 써오던 말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너무나 일상적으로 써왔던 일본어 잔재들, 이제부터라도 우리말로 순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적인 관심과 또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잘 기억을 해뒀다가 이런 일본어 표현 사용은 좀 지양해야겠습니다. 이혜은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75주년) 광복절 특집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광복 이후 남북 분단 그리고 6.25 전쟁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질곡의 현대사를 겪으며 아픔이 참 많았는데요. 네, 특히 전남 동부 지역에서 만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여순 사건은 여전히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 발생 72년 만에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한 출동 명령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주민 11,000여 명이 희생당한 여순 사건. 하지만 여순 사건은 군인들의 반란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16대 국회부터 번번이 폐기되면서 20년째 뚜렷한 진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 개원 이후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이 여순 사건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면서 국면은 전환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52명이 법안에 동의하는 서명서를 제출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특별법 통과가 기대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서동영 의원 방에서 모여가지고 이 법안 준비를 위한 의원들 모임을 계속 진행을 해왔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법안이 완성됐고, 완성된 법안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좀 발의에 참여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뜻을 모아서 그 결과 152명이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수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여순 사건 특별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와 희생자와 유족 법률 지원 사업,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 지급안이 담겼습니다.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여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추후 특별법을 개정해서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식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였는데 정말 이 특별법이 지정된다면 자식들한테도 떳떳하고 우리가 지역당을 알려줄 수도 있고 한설인 그것을 풀자면 말로야 뭐 다 하겠습니까 하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특별법이 개정이 된다 그러면 저로서는 그 이상의 바람이 없겠습니다. 72년 전 전남 동부권 민간인 만여 명이 영문도 모른 채 숨을 거둬야 했던 여순 사건.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유족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집집마다 태극기 준비하실 텐데요. 태극기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제 옆으로 보여드릴 4가지 태극기 중에 어떤 게 제대로 된 태극기일까요? 네, 바로 이 4번째 태극기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극기입니다. 함께 보여드리는 나머지 3개의 태극 문양도 실제로는 과거에 모두 쓰였던 태극기라고 하는데요.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과 하늘과 땅, 물과 불을 상징하는 건곤감리 사괴가 조금은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태극기의 의미를 살펴보죠.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순수와 평화를 희망하는 우리 민족성을 나타내고요. 태극 문양의 빨간색과 파란색은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건곤감리는 중앙의 태극을 중심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괴를 뜻하는데요. 이 건곤감리는 각각의 의미가 다 따로 있습니다. 먼저 왼쪽 위의 건은 하늘을 뜻하고요. 오른쪽 아래의 고는 땅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위는 감으로 물을 의미하고 왼쪽 아래는 리로 불을 의미하죠. 건곤감리가 대각선 방향이라서 다소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태극기를 그릴 때 이 건곤감리를 각각 대각선으로 먼저 그려주시고 괴의 숫자는 왼쪽 위부터 아래로 3, 4, 5, 6 그리고 대각선 방향으로 괴가 닫히고 또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태극기들을 좀 더 살펴볼까요? 1882년 조선이 미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 처음으로 태극기를 사용했는데 그때는 괴가 4개가 아니라 8괴였다고 합니다. 4괴 태극기가 등장한 것은 그로부터 석 달 뒤 고종의 명을 받고 일본의 수신사로 가던 박영효가 8괴를 4괴로 줄여 오늘날과 비슷한 모양의 태극기를 만들었는데요. 결국 이듬해인 1883년 태극기는 조선의 정식 국기로 채택되고 광복 후 대한민국은 1949년 10월에 태극기를 국기로 지정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얼굴인 태극기, 깊은 뜻이 담긴 태극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75주년 광복절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인 데니 태극기를 특별 공개합니다. 등록문화재 제382호인 데니 태극기는 고종이 자신의 외교 고문이었던 오웬 데니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 하사한 태극기입니다. 데니 태극기는 가로 263cm, 세로 180cm인 대형 태극기로 바탕은 흰색 광목 2폭을 이어 만들었고 태극은 붉은색과 푸른색 천을 오려서 바느질했습니다. 사괴의 형태와 배치는 지금의 태극기와 같지만 색은 검은색이 아니라 푸른색입니다. 데니 태극기는 1981년 데니의 후손 윌리엄 렐스턴이 대한민국에 기증했습니다. 1942년 엄마의 나이 17. 뭘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끌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진 고생을 한 우리들의 엄마. 하지만 철없는 우리는 엄마가 부끄러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아 애써 외면했습니다. 가엾은 엄마,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고통은 다신 없어야 한다며 끝까지 싸워 사죄를 받겠다던 우리들의 엄마. 그러나 그렇게 바라던 사죄도 보상도 받지 못하시고 우리 곁을 떠나셨지요. 이제 모든 거 내려놓으시고 편안해지시길 소망합니다. 당신의 못다한 소망을 우리가 이루어내겠습니다. 나의 어머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 사랑합니다. 제75주년 광복절 특집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